저는 네이버 대학 웹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블로그 닉네임이라고 써요. 별명인데 인터넷선 별명으로는 닉네임이고 제2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달려타가 이렇고요. 일단 블로그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2008년도에 제가 과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공대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특별한 활동밖에 없는 거예요. 딱 4가지밖에 없어서 네, 제가 정말 3년 동안 학과 생활을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은 3년이에요. 2011년부터 현재 2013년 3월까지 제 학생과 대학 생활은 좀 11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으로 대학 서포터들을 첫 활동을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학과 생활을 벗어나서 대외 활동을 처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부터 4학년 1학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학과는 1학기 때 졸업작품을 해야 돼요. 설계 공모전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하고 8월달에 저희 과 특성상 4학기 1학기 끝나고 한 번은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유행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는 스펙을 위한 휴학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스펙은 도시계획 기사 그리고 교통계획 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가르침으로 블로그를 전문 블로그로 만들려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이제 대학생 재테크로 테마를 잡아서 쭉 거의 다 대학생 재테크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2013년 1월은 아까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생 재테크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전문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는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아까 11년 1월이었잖아요. 4학년 때가 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졸업작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머리를 돌렸어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스펙업이랑 카페에 가보면 우수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띈 게 대외활동 학습 참여라는 카테고리였는데 이 카테고리에 보면 엄청 많은 대외활동에서 자기네들 거 지원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의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블로그 우수 활용자 우대 아니면 SN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봤는지 활용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싸이월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싸이월드 하나씩 갖고 있겠지만 싸이월드는 1톤으로 진짜 제 친한 지인들 위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창에 성수형 맛집이라고 치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오픈적인 공간이어서 이제 저도 싸이월드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이제 싸이월드 거의 안 하고 블로그에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블로그를 시작하려면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도시계획 설계하는 것이 없었어요. 작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쓰지? 그랬는데 싸이월드처럼 개인 일기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향을 처음부터 정보 보드로 잡았어요. 전문 블로그를 만들려고 컨셉을 잡아서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딱 2가지였어요. 야구랑 재테크였는데요. 둘 다 하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둘 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더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야구랑 재테크에 대해서 장단점을 스스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야구 같은 경우에는 글 쓴다는 목적 하에 제가 맨날 야구 경기를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산 베어스 팬인데 두산 베어스 관련 사진이나 기사 같은 거 올리면 프런트 입사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단점이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야구장을 맨날 가야 돼요. 그리고 야구장에 가려면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면 제가 무슨 디카 이런 걸로 안 되니까 DSLR이 필요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는 대외 활동은 돈 벌려고 시작하고 이제 블로그도 대외 활동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반면 재테크는 일상생활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돈 모으기를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테크 같은 경우는 야구와 달리 365일 평생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테크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점은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공대생이니까 재테크에 관련된 학문이 부족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휴학을 한 것도 도시계획이나 교통기사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금융 쪽에는 전혀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좀 하는데 결과는 재테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재테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야구는 돈을 쓰는 거니까 차라리 재테크로 돈을 모아서 야구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해서 재테크를 선택했습니다. 테마를 정했으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11년 8월 달에 특별한 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분이 저에게 블로그 개설 계획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써봐라.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지금 와서 다시 봤는데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벤치마킹 블로그랑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재테크를 검색하면 다 재무설계, 보험 쪽으로 사회초년생 이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저는 대학생 블로그는 왜 없을까 라는 생각과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 상품 홍보를 하니까 다 장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을 텐데 그런 단점을 제가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저는 재테크를 제 경험을 녹여서 제가 채권카드를 뭘 쓰는지 그런 거를 이제 포스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를 분들이 줬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비교를 하면서 제가 글을 쓰면 장단점을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그 블로그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블로그 개설 계획을 열심히 썼는데 또 그분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30년 후에 대한 저의 계획을 한번 대충이라도 세워봐라. 드림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1년 12월에 제가 미루다 그분이 하도 빨리 만들어 해서 만들게 된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얘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정했고 주제도 목표도 정했으니까 꾸준함으로 블로그를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를 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문자수 100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이랑 저녁에 매일매일 2개씩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썼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블로그 컨텐츠가 쌓이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제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 블로그는 총 5가지 테마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블로그는 저에게 첫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생활 같은 건 기록에 담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으로 넣는 것은 책이나 영화를 보면 제가 접하지 못했던 거를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생활을 넣었고요. 취미생활은 아까처럼 야구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장도 많이 갔고 그리고 2011년에 기록 장식회라고 기록지 작성하는 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2주 동안 친구랑 같이 들었고 작년에는 내일로 여행을 아예 야구장 투어로 해가지고 정식 야구장을 다녔던 것이 또 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4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해외여행이 제 사비로 간 건 거의 없고, 사비는 거의 되지 않고 다 서포터즈로 다 다녀온 거예요. 여행 서포터즈에 지원을 해서 이게 제가 대학생이면 누릴 수 없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여행인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활용해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블로그는 저의 기록입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카테고리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대외 활동은 스페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저는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대외 활동을 보면 팀플이랑 개인이 있잖아요. 제가 팀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개인 혼자 하는 사람이 어울리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중에서 제가 한 것 중에서 팀플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적성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팀플 같은 경우는 발표를 잘하는지 아니면 PPT 구성을 잘하는지 개인은 뭐 온라인 마케팅 쪽을 잘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마케팅 쪽을 잘하는지를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좋아하는 브랜드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원을 많이 했던 계기는 지원서를 보면 지원 동기나 활동비 경력 아니면 당신이 마케팅 팀장이라면 라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취업할 때 서류를 보면 대충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글도 많이 쓰면 느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먼저 대외활동이라도 미리 써서 연습을 하면 진짜 취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 사진이고 그리고 제가 금융 블로그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그럼 금융사 서포터즈는 왜 지원을 안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대부분 금융사들은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사람들은 잘 선별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대학생 재테크를 관련해서 하면 상품을 소개를 해요. 만약에 제가 K그룹의 서포터즈면 K그룹 서포터즈의 상품은 칭찬을 하고 경쟁사 업체는 나쁘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지원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사 쪽은 딱 2개만 했는데 하나는 국가기관 우체국이에요. 저는 우체국이 예금을 한다는 게 이게 서포터즈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얘네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고 하나는 증권사인데 제가 대학생 재테크니까 체크카드, 우체국 통장, 예금, 적금, CM까지 다루는데 증권사는 뭐 ELS, ETF, 주식, 펀드 이쪽까지 다루잖아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재테크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는데 통장이랑 체크카드랑 테마, 노하우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다뤘던 상품들이랑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메모 게시판에 재테크 질문이라는 게시판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이거는 어떻게 공비가 적용돼요? 이자가 계산돼요? 이런 질문이 오면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더 이해하기 쉽게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콘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카드사나 은행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번 콘텐츠 하나 써달라. 아니면 나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각인된 블로그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알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생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신문사랑 대학생 신문기자단 그리고 손가락 TV에 1월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3년 1월에 제 책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에게 블로그는 인맥인데요. 저 역시도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블로그를 하기 전과 후를 나눠보면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게 인맥 수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맥이라고 하면 흔히 사이버 친구라고 해서 그냥 네이트원 이런 데서만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소지부지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사이버 친구가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먼저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막내를 하면 진짜 오프라인 인맥으로 확장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책 리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자분들이랑 연락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은행에 사생활 쓰신 분이나 슈퍼리티 쓰신 분이나 이천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에 특별한 은인이었다고 하신 고아라 대표님도 같이 오프라인 인맥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재테크 이야기 카페라고 재테크 카페인데, 여기도 지금 1년 정도 개설이 한지 1년 됐어요. 1년 만에 11,000명 정도 회원수가 되었는데, 이분들이랑 나중에 후에 오프라인 인맥으로 만나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에게 블로그 나눔입니다.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지원받는 물품도 있고 똑같은 물품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대팔비 이런 것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웃들이나 회원님들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외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 때문에 제가 선발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 저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저에게 명함입니다. 제 닉네임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김나연, 20대 통장, 대학생 재테크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처음에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제 닉네임을 쳤는데 이렇게 대학생 재테크가 연관이 되었다는 게, 이게 전문 블로그로 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번에 파워블로그 후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내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앞에 블로그에서 목표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파워가 아니라 전문 블로그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문 블로그로 기반을 잡고 나중에 파워블로그가 되면 그걸 진정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싶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거절을 했던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는 블로그에 대한 목표랑 아니면 전반적인 제 30년 후에 있는 그린보드를 썼으면 매년 1월 1일마다 제 스스로 계획을 짜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 계획이 얼마큼 이뤄졌는지 블로그에서 제가 그런 경험이나 기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실패한 거는 2013년에 다시 계획을 넣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이룬 목표는 총 몇 개일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도넛이랑 커피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린보드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렸으니까 개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학생 책 출간, 대학생 재테크 전문 블로그,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오기, 부산베어스 야구 VIP 석 연간 회원권, 대학생 재테크 카페 개설, 야구 선수 부인 되기, 은행 이자 생활비 사용, 총 몇 개일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7개.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죠? 7개 얘기했는데 7개 말했어요. 네. 4개. 맞습니다. 소개하면서 제가 2달 전에 대학생 인생을 내고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공부 강사분이라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수영했을 때 힘들어 좋아하지 않냐고.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2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2년 동안 해보니까 스펙만 있는 친구들과 달리 저에게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펙은 스토리를 통해 제가 원하는 목표가 명확해질 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밑에 책은 그냥 스펙과 스토리와 관련된 책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전 참고 자료 추천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 솔직히 저희 나이 때 책을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랑 과정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출판하려고 하지는 처음엔 않았어요. 원래 제가 전공도 그쪽이 아니었고 부전문가인데 어떻게 제가 책을 쓰냐. 그리고 저는 책은 전문가가 써야 된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한테 처음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판사가 우리는 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추어가 대학생들이 어떻게 책을 쓰느냐 그거에 초점과 대학생이 어떻게 돈을 모으냐 초점이 그 자기네들은 신선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글을 썼어요. 근데 6개월 정도 글을 썼는데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블로그에 다 제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소재로 써서 그 시간을 별로 안 걸렸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 전문 블로그를 하시는데 저는 전문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그 관련 글만 쓰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대학에 있을 때 다른 얘기도 많이 쓰셔서 좀 궁금했어요. 저는 포스팅을 하루에 2개씩 했다고 했는데 좀 그것도 어떻게 못해요? 전문 블로그인데 왜 포스팅을 2개씩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가 사실 하루에 2개씩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잡블로그였어요. 마트 다니고 야구 구단 다니고. 근데 전문 블로그라고 하면 그렇게 매일 전문적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거를 기반으로 잡고 다른 걸 더블로 돌리면 사람들 중에는 얘가 전문 블로그, 재테크 전문 블로그인데 일상에서 커피집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 명. 없을 줄 알고 그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없을 줄 알고. 자, 그럼 우리 전문 블로거, 우리 윤이나, 닉네임 윤이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